안녕하세요. 부장 한의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편두통 거의 30년 차, 만 30년 차가 돼 가는데, 10대 때부터 있었던 거죠. 30년 정도 편두통을 앓으면서 제일 가장 도움됐던 거,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말하는 편두통은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 그 깨질 듯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강도가 이제 객관적으로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통증 강도예요. 그래서 편두통은 통증 발작이 올라오면 불 끄고 그냥 방에 누워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출근이나 이제 업무를 보기 힘든, 굉장히 강한 강도의 이제 두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소화기계 쪽, 자율신경 쪽 증상이 동반되면서 구토가 생기는 경우, 메스 꺾거나 구토가 생기는 경우도 흔해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이제, 첫 두통 발작이, 10대 때 중학교 때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계속 토했어요. 음. 그때 이후로 이제 가끔 생기다가 한 20대 때 이제 대학 들어가서 술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심해지다가 그 다음에 한 20대 후반쯤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그리고 몸이 조금씩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발작 빈도가 좀 올라갔었고요. 30대쯤 돼서 내한의원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더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면서 심할 때는 매주 이제 거의 매주 올라올 정도. 최근에도 조금 이제 정기적으로 올 때는 거의 매주 주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최소 한 번, 길면 두 번 정도고, 올라오면 예전에는 이제 자고 나면 좋아졌거든요. 반나절, 한나절 정도였죠. 근데 이제 점점 심해질수록 교과서에 72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 3일 정도인데, 올해는 거의 한 번 올라오면 만 3일 정도까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나도 다음날 아프고, 잘 때도 아파서 못 자고, 머리가 아파서 못 자요. 그 다음에 다음날도 아프고, 그 다음날도 아프고, 그 다음날 되면 좀 낫고, 이렇게 통증의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주기도 일주일에 주 1회 정도인데, 자, 주 1회인데 3일이 아프면 절반이 아픈 거거든요. 절반이 편두통이 있는 상태로 지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이게 편두통은 진짜로 이제 치료 어렵구나. 저도 이제 두통을 제가 많이 앓다 보니까 두통에 대한 치료법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제 몸에 실험을 하게 되면서 뭐 긴장성 두통 같은 것들은 침이나 이런 걸로도 좀 치료가 잘 되고 그랬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당연히 잘 치료하신다는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도움되고요. 올라오는 빈도나 강도는 계속 좀 줄었어요. 강도는 한 20대 때 한창 심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점차적으로 이러저러 치료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좀 좋아졌고요. 대신에 이제 빈도나 기간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토하고 그죠? 머리 깨질 것 같고 사실 출근하기 너무 힘든데 계속 출근해서 어쨌든 저는 업무를 봐야 되니까 제가 대표니까 누가 연차를 병가를 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냈었는데 어, 제가 한 20대 후반 때 두통이 거의 한 최소 3개월 한 5개월 정도까지 아예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길게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뭐 했었냐? 뭐 했었냐 하면 키토제닉이라 그러죠.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두통 때문에 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저탄수화물식이 두통과 관련돼서 나온 여러 가지 논문이나 근거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애시당초 이제 키토제닉이라 부르는 저탄수화물식은 그 간질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식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간질도 어떻게 보면 편두통이랑 좀 비슷해요. 편두통 기전은 보면 그 머릿속에 최초에 이제 혈관 그 수축과 함께 수축이 되면서 뇌에서 그 약간 폭풍처럼 전기가 쫘르르 한번 돌아요. 그런 다음에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혈관성 두통,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머리에 혈관이 팽창돼서 머리가 깨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두통이 동반이 되는 거라 이제 어, 간질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간질은 이제 일단 뇌에서 이게 전기가 뇌 전기 신호가 쓰나미처럼 쫙 가면서 여러 가지 발작이라든지 대발작, 소발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의 키토제닉 식단 자체, 저탄수화물 식단 자체는 간질 환자를 위해서 그 뇌의 이런 스파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식단이었어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끊으면 뇌에서 가바라고 부르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뇌를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되면서 그런 뇌 스파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때 찾았던 유일한 근거였어요. 이게 편두통에 왜 듣지? 탄수화물을 끊으니까 편두통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관련된 논문들하고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 사실 없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그 전까지 알려졌던 거는 편두통에서 탄수화물, 당이 떨어질 때 오히려 편두통 심해지고 저도 그랬어요. 밥을 1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배고파진다. 당 떨어진다. 그럼 두통이 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기를 놓칠까봐 되게 막 전전긍긍하고 밥을 늦게 먹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랬었고 그런 거는 환자들이 많이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두통 환자들의 식단 가이드라인 지침이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도 그 메이오 클리닉이죠.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는 하루에 6끼 먹으라 그래요. 편두통 환자들은 조금씩 계속 자주 먹어서 당 안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탄수화물 자체가 일단 안 떨어지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많았는데 아예 그럼 당을 끊어보면 탄수화물을 끊어보면 두통이 어떻게 되냐 이게 없었어요. 최근에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알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계 질환에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비염도 있고 피부도 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잘 생기는 편이라서 그때 키토제닉을 했었는데 피부가 하얘지면서 뱃살도 빠지고 결정적으로 두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일들이 있어서 특히 그때 이제 5년 전쯤이었 5년, 6년 전쯤에 이제 한년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일도 많고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힘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밥을 다시 먹으면서 한 달쯤 지나니까 두통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지냈고 그 뒤로도 이제 두통이 있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속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뭐 그냥 좀 하다 말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르게 건강 관련돼서 강의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보통 부르는 방법이죠.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두통 오고 나서 그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하니까 한 24시간 정도 금식을 해봤어요. 아예 그냥 싹 굶었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는 밥을 다시 먹었는데 궁금해서 그걸 36시간 정도까지 하루 반나절이죠. 까지 굶었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식사를 무조건 하루 한 끼만 했어요. 점심 때만. 그러니까 저녁쯤 되면 배고프거든요. 당이 살짝 떨어지고 아침까지 공복 상태 유지하고 점심에 다시 한 끼 먹고 이걸 지금 한 달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원래 주 1회 이상 두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두통이 적어도 두통약 먹을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약간 올라오는 적도 있었는데 강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이제 원래 두통 때문에 제가 카페인을 끊었다가 가끔 좋아지면 조금 먹다 보면 다시 먹게 돼서 머리가 안 좋아지면 다시 이제 끊었다가 반복했는데 카페인을 조금 섭취를 해도 두통이 거의 잘 안 올라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달째 하루 한 끼 먹기 전에도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 드렸었거든요. 이거 탄수화물 끊어보면 아예 이제 그 저탄수화물 시기를 해보면 두통이 많이 없어진다 얘기 드리면 해보신 분들은 100% 두통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얼만큼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 반응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적어도 환자분들이 이거 이제 예전에 배고프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억지로라도 좀 먹었는데 아예 그냥 안 먹고 혈당을 떨어뜨려 놓고 안정적인 상태로 쭉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 한 끼 정도만 혈당이 딱 올라가고 나머지 낮은 상태로 쭉 유지했을 때 두통이 훨씬 덜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1등 영상 1등은 편두통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거기에 상담 오시면은 제가 이것도 관리 요령 알려드린다고 적어놨는데 그게 이거예요. 식단에 일단은 이제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아예 이제 귀찮으면 하루 한 끼만 먹어라. 그다음에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저도 이제 30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좋고 이거 먹으면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1번은 카페인. 카페인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혈관을 수축시키지만은 리바운드가 오면서 카페인이 빠질 때쯤 되면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두통이 와요. 편두통 발작이 와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계속 카페인, 점심 때 식후에 이제 커피, 뭐 녹차, 홍차 이런 거 먹다 보면 이틀, 3일째까지 좋다가 4일, 5일 되면 이제 점점 딱 먹어야 될 시간쯤에 두통이 올라오고요. 먹으면 또 조금 내려가다가 몇 시간 뒤에 카페인이 다 빠지면 다시 두통 올라오고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은 가능하면 저는 연달아 잘 안 먹고요. 가끔 먹는 정도, 아니면 최소한 기간을 조금 띄어서 먹는 정도로 습관적으로 먹으면 딱 끊었을 때 엄청난 리바운드가 와요. 그래서 카페인이 일단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이제 특히 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음식들이 편두통 발작에 치명적이에요. 단 거, 설탕, 과당, 액상과당, 그러니까 액체로 돼서 먹었을 때 혈당이 딱 치솟는다. 그러면 바로 편두통 스택 쌓는 거예요. 1스택, 2스택 쌓으면 이제 발작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설탕 끊기. 설탕은 진짜 안 좋더라. 먹어보면 머리가 띵해지더라. 특히 설탕하고 카페인이 붙으면 더 직후에는 카페인 효과로 좀 괜찮아지다가 올라와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설탕, 과당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가 너무 말라서 저체중이 아니라면 특히 배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혈당이나 지질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 한 끼 정도로 식사 줄여보세요. 배고픈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편두통의 발작과 빈도, 강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이거 처음에 제가 그래서 보통 오늘 평소에 하루 3끼 먹으면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테스트 해보라 그래요. 24시간 딱 굶어 보시고, 24시간 굶어 보시면 처음에 엄청 배고프고 다음 끼 때쯤 되면 엄청 배고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날 정도까지 쭉 가다 보면 오히려 배가 안 고파지고 그냥 더 계속 굶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거울을 보면 피부가 하얘져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 질환들이나 이제 면역 반응도 그 탄수화물 제한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알러지나 류마티스도 그래요. 류마티스인데 조금 더 시간 걸려요. 며칠 이상 계속 탄수화물 제한해야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알러지 같은 거는 하루 만에 좋아지거든요. 비염 같은 것도 하루 만에 좋아지고, 당 끊어보면. 그래서 어쨌든 금식 해보고 24시간 딱 했는데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도 하얘졌어요. 오늘 제가 비염 같은 거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그다음부터 내가 탄수화물 얼마나 줄일지 한번, 이게 이제 얼마나 줄여야 꾸준히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하루 한 끼 먹는 걸로, 그래서 하루 뭐 한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걸로 이제 그거를 균형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뱃살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벨트 한 2칸 정도 들어갔고, 한 달 정도 했는데, 가끔 저녁 먹죠. 치킨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일단은 두통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점심 때는 대신 한 1.5인분에서 2인분 먹을 때도 있어요. 간식도 먹고, 공차, 이런 것도 먹고, 밀크티도 먹고, 맛있게 다 먹는데, 저녁 굶고 아침 굶어요. 습관되면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러면 컨디션이 일단 좋고, 편두통 환자분들은 다들 그 수마트립탄이나 이런 트립탄 제제들 먹잖아요. 그죠?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3일 내내 올라오면 3알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3알 먹을 때도 있어요. 거의 거기까지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이거든요. 더 이상 먹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트리탄 치료,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 예방 치료도 많잖아요. 예방 치료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저는 또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결국 그냥 이제 트리탄만 가끔 먹는 정도로 했었고, 그다음 CGRP라고 요즘 이제 작년부터 그죠? 굉장히 유행하는 약이 있는데, 주사제나 혹은 이제 먹는 약도 나온다 그러죠. 그것들도 이제 끊으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들 환자들 얘긴데, 어쨌든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건 탄수화물 제한보다 싸고, CGRP가 비싸요. 그 약이 비싸요. 그래서 어쨌든 싸고 간단하고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24시간 금식 해보면 알게 되니까 내가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쵸,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편두통 환자분들은 꼭 반드시
특히 이제 트리탄 같은 거 상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빈도나 강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그거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